이번 시간에는 근로자 교육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로자 교육 계획은요, 안전운전 계획의 7번째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자, 먼저 우리 교육훈련이 왜 중요한지 정부가 발표한 이런 보도자료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사례인데요. 화학설비로 인한 사고 중에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교육훈련이 미흡하다는 이런 퍼센트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지식뿐만 아니라요, 우리 현장에 대해서 정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이런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교육 훈련은 특히 공정안전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코샤 가이드라고 하는 우리 참고서에 우리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특히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인 사업장에서 해야 되는 교육의 종류로는 첫 번째, 일반적인 일반 안전보건 교육이 있습니다. 이 일반 안전 교육에 들어가는 내용들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반드시 해야 되는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공정안전 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공정안전에 관련되는 교육은요, 올바르게 설계된 결과, 올바르게 구매한 결과, 올바르게 설치한 결과, 올바르게 운전하는 과정, 올바르게 유지하는 결과, 이런 내용들을 우리 근로자에게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해 위험 설비로부터 위험 물질이 누출돼서 화재 폭발 누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장 안에 들어와 있는 협력사의 근로자,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에게도 안내를 해드려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수급업체 근로자, 일용 근로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주 직접적으로는 과태료를 크게 맞을 수 있습니다. 과거만 해도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냥 과태료 1인당 5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규모가 한 최소 2배에서 10배까지 이 과태료의 규모가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근로자당 1인당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교육을 꼭 전수해줘야 되는 우리 관리감독자, 즉 우리의 시설과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과 우리 공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이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무려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채용할 때 저희가 신입사원 되었을 때 혹은 작업 내용이 변경돼서 업무가 전환이 됐을 때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어떤 작업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밀폐 공간 안에 들어가는 이런 작업들은 우리 사업장 말고도 다른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치명적인 작업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런 작업에서 위험하다고 우리 사업장에서 정한 작업에는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MSDS,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험을 안내해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 이걸 바로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그러니까 취급이라고 하면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반할 때, 이런 모든 업종에서 이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MSDS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 1인당 5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육에 3요소가 있는데요. 뭐가 중요한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교육의 3요소, 교육의 주체, 객체, 매개체, 이렇게 3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자, 제가 한번 번호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1번, 학생이 교육의 주체다. 학생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자,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다. 1번입니다. 2번,
역시 강사가 중요하다. 강사가 교육의 주체다. 강사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학습의 결과가 달라질 것 같다. 교육의 주체는 강사다. 2번입니다. 3번은 교육 교재. 역시 표준 교재 하는 거 보니까 교재가 중요한 것 같다. 교육의 주체는 교재다라고 하면 3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육의 주체는 몇 번일까요? 자, 많은 분들이 학생이라고 손드신 분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학생은 교육의 주체가 아닙니다. 학생이 만약에 교육의 주체면 이 학습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자기주도형 학습이라고 부르게 되죠. 서울대 수석 입학한 친구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서울대 수석 입학했나요? 그냥 저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서 복습했더니 오늘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우리는 칭찬할까요? 아니면 욕할까요? 네, 욕하겠죠. 왜? 그 사람만 잘 되니까. 이런 걸 자기주도형 학습이라고 하고요. 학습의 주체는 학생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강사입니다. 강사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학습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남 8학군 대치동 이렇게 하면서 학원을 중심으로 아파트 집값이 많이 올라갔죠. 왜 학원으로 몰릴까요? 학원에 뭐가 많길래? 대치동에 뭐가 있길래? 네, 일타 강사, 쪽집게 강사 이런 유명 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교육의 주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법상, 산업안전보건법상 그러면 교육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 근로자는 아니겠죠? 예, 우리는 교육의 지금 객체입니다. 그럼 교육의 주체는 우리 사업장에서 누구냐? 우리 공정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 우리 설비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 우리의 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사업장의 교육의 주체가 됩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이제 우리 공정의 관리 감독자나 안전보건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특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관리 감독자나 안전관리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육을 했었을 때 유인문을 나눠주면서 자, 읽으세요. 그 다음에 사인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객체분들은 절대로 형광펜을 그어가면서 꼼꼼하게 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교육을 많이 해도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안전에 관련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너무 이 교육 자체가 객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 내에서 유해 위험을 잘 아시는 관리 감독자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여러분께서는 직접 교재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를 안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반드시 받아야 되는 정기교육, 우리 신입사원 교육, 업무 내용 변경 시 교육, 위해 위험 작업 시 교육 이외에 저희처럼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인 사업장은 공정안전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정안전 교육 몇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정안전 자료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유해 물질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그 설비에 관련되는 유해 위험성, 그리고 인터락 작동 조건 및 가동 중지에 관련되는 범위, 그리고 폭발 위험 지역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 위험성 평가 결과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에 관련되는 유해 위험 요인,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화재 폭발 누출. 요 세 가지에 관련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잠재 위험에 대한 사고 예방 대책 및 피해 최소화 관련되는 대책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이런 사고 예방 대책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은요, 설비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장치에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소 대책이 나오는데요. 이 감소 대책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 계획이 있습니다. 안전운전에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특히 이 설비를 어떻게 운전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안전운전 절차, 방법, 그리고 안전설비에 관련되는 기능, 그리고 개인보호구 착용 방법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설비별 위험 등급에 따른 설비의 분류 결과, 특히 A급 설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A급 설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가 안전 밸브인데요. 이 안전 밸브는 법에 따라서 매 1년마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을 항상 숙지하시고 1년에 한 번씩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작업 허가서의 절차와 안전작업에 관련되는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좀 많이 방대한데요. 그럴 때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이 내용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급업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런 준수 예방, 제3자로서의 크로스 체크하는 업무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동 전 점검 이후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팔로우업 돼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팔로우업이 필요한 내용들을 받은 문서가 펀치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펀치리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교육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이 계속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차 사고 및 중대산업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아차 사고라 하면 상해나 이런 피해 결과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그 피해가 클 수도 있었던 사고, 이런 사고를 우리가 아차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정 트러블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조사를 명확하게 하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개선 대책을 우리가 같이 논의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비, 원재료, 운전 조건에 변경이 발생됐을 때, 변경이 발생하면 인간은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다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 결과하고 세부 내용에 관련되는 거, 이게 PDCA 사이클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이런 환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내년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조치 계획입니다. 비상조치 계획에서는 최악과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이 완전히 화재가 발생하거나 완전히 폭발이 발생하거나 완전히 누출됐을 경우를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이런 사고는 거의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저희가 따로 만들게 되죠.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라 하면 한 번 정도의 로딩하는 양만큼이 화재가 발생하거나 안전장치가 작동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대피 장소, 화재 폭발 누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각 부서나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그 다음에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업무와 역할, 그리고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 계획, 기타 비상조치 관련되는 사항들이 이런 시나리오에 모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반드시 훈련하고 연동돼서요. 혹시라도 비상사태가 발생하시면 체계적으로 활동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협력사들과 일용직 근로자들도 안전과 보건에 관련되는 정보를 공유받고 이 사업장에서 같이 교육을 해야 되겠죠? 우리 협력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러한 내용은 전달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정에 대한 유해 위험성 혹은 취급 설비에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험성 반드시 안내를 해줘야 되고요. 작업 지역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반드시 알려줘야 되겠죠. 사고 발생 지역에서의 조치 요령, 비상사태 발생 시의 행동 요령, 안전작업에 관련되는 절차, 개인보호구에 대한 사용법, 응급처치 시에 필요한 기계기구의 사용법, 폐기물 분리에 대한 내용들, 출입 시 준수해야 할 사항,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행해야 되는 작업과 그 다음에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내용,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다른
공장에서의 사고 내용을 공유해서 우리 사업장에 들어오는 모든 협력사나 일용직 근로자들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근로자 교육 계획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는 가동 전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